갈 곳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장기 목표, 그다음 생각과 말의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삶의 꿈과 이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의 영역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생각은 자기의 어떤 꿈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영역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긍정과 지성과 영감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을 훈련하는 것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 노트를 쓰는 것들, 이런 것들 본인이 부정적이다 그러면은 한 20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써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 지성을 훈련하는 것은 책을 보는 습관. 그래서 지성을 훈련하는 것은 책을 보는 습관이 중요하고, 지성이 많을수록 리더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지식을 습득할수록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 높은 지성이 낮은 지성을 지배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걸 예를 어떻게 들면 좋을까요? 제가 마치 공부를 많이 한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고,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가르칠 수 없는 어떤 지식의 차이, 이런 부분을 보면 되는데, 어떤 팀에서도, 그다음 어떤 조직에서도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영감을 훈련하는 건데요. 영감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교육과 멘토, 학습, 독서, 음악, 여행. 요즘에는 영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것을 만들어내기보다 정형화된 걸 넘어서 어떤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 부분에는 영감적인 요소가 굉장히 필요한데, 영감을 훈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는데요. 부정적일 때는 영감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친 스트레스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장애가 되죠. 그 다음 또 지성이 풍부하면은 감각도 날카로워지고 세련되어지죠. 그 다음 영감 없는 지성은 무미건조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항상 책을 이제 모아서, 다 본 것은 아니지만 항상 어떤 사라고 하는 책들은 다 사고 필요할 때 그 책들을 모아서 같이 공부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 있는 것들, 마루에 있는 것들. 그다음 제가 생각을 훈련하는데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일기 쓰기입니다. 2004년 제가 어제 날짜를 세어보니까요. 2004년 3월 26일부터 2019년 현재까지 15년 동안 제가 일기를 써왔습니다. 일기를 그냥 몇 줄 이렇게 적어온 게 아니고 거의 한 페이지씩을 이렇게 매일을 적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정리해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군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이 안에 이 여기도 한 분량을 매일마다 한 페이지씩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제 옛날 사진을 발견해가지고 같이 한번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플래너를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플래너를 이렇게 쭉 사용했었는데요. 플래너를 이 두 가지의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없다는 거. 그렇지만 이렇게 있었고, 이 뒤에 제가 뭘 배웠냐면은 3P 바인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3P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준비했던 파트도 이 일기장 부분이었습니다. 일기장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보고 이제 3P 바인더를 선택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쭉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면은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정리를, 제가 포맷을 만들어서 쭉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기록할 때가 있고, 그래서 맨 위쪽은 컨셉, 그날의 아이디어, 주제, 제목, 주요 이슈, 컨셉에 대한 부분들, 이미지로 적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루의 일상에 대한 부분들, 기획에 대한 관련된 공부, 기타 정리 같은 것들, 이런 부분 적고, 세 번째는 하루에 감사한 일, 그다음 기도, 하나님과 대화한 일, 이런 것들을 기록해놨습니다. 이것들 꾸준히 이제 적어왔었고요. 그다음 이렇게 디지털로도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쳐봤는데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영감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는 손으로 쓸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래서 일기뿐만 아니라 업무의 개인적인 어떤 바인더가 축적, 이게 서재인데 서재 안에서 이렇게 지식화를 최적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바인더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지금은 2010년 이후에 이제 제작한 지식 바인더가 약 한 500권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이런 공부가 왜 필요하냐면은 20대에 형성된 생각들이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핵심 역량은 업무에 돈 버는 역량, 그다음 필요 역량은
자기가 어떤 제2 커리어나 준비되는 영역 이런 부분이고, 내적 연략은 자기의 어떤 일하는 태도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빨리 이제 5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느낌으로 이제 파도를 즐기는 거. 파도를 보면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어부들은 파도를 보면은 두려워서 나가지 않아요. 두려움과 절망이 생기죠. 오늘은 돈 못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서퍼들은 파도가 클수록 환호하면서 도전합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어떤 도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일정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고, 다양하고 불규칙적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어떤 파도라는 맞이할 수 있는 노하우와 자신만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파도를 타야 한다. 그리고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파도를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파도가 치면은 사람들은 서핑을 나가라고 합니다. 업무를 중단하고 파도를 타고 나가라고 합니다. 파도는 어떤 일정한 시간대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퇴근 후에, 아니면 퇴근 전에, 그다음 어떤 주말에 그렇게 가겠다고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도를 타고 싶을 때는 파도를 타고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직원들은 파도를 타고 나서 들어와서 그 기분, 그 굉장한 어떤 그 엔돌핀이 나는 그런 기분으로 일을 하는데, 그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번 친화대인데, 이 설립자는 무엇이냐면, 직원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 자신만의 어떤 철학을 갖게 해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고민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철학상인 파도가 칠 때 서핑은, 이 책을 지었고, 이 책 속에는 각 기업의 철학들을 통해서, 철학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의 철학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일의 주인이 된다는 거, 이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독서 포럼 나비 때 이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비를 맡고 나서 이제 보니까는 조직을 독서 포럼 나비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잘 운영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이 적게 오고 막 그럴 때면은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왜 사람이 많이 안 오지? 그때 책을 하나 찾았는데, 이 책 비영리 단체의 경영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경영에서는 기업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는데, 기업의 목적 첫 번째는 3가지 종류의 기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 기업, 그다음 정부 기업, 그다음 비영리 기업, 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업의 목적은